자, 그래서 이제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했는데, 태양보다 이제 질량이 큰 애들 있지?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이제 별. 또는 그 질량이 몇 배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한번 봐봐.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는 거는 과정 똑같다 그랬잖아. 애초에 얘가 더 질량이 많은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시별이 됐을 때 그 원시별일 때 크기도 훨씬 큰 것 뿐이야. 똑같아. 어? 그리고 주계열성이 됐을 때도 어때? 나머지 특징은 똑같고 애초에 이 크기가 그냥 더 큰 것 뿐이야. 나머지 특징은 똑같아. 다만 질량이 크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1000만도를 돌파해서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요. 따라서 요 기간이 요 주계열성 요거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뿐이야.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별이 태어나서 소멸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주계열성이라는 단계에서 보낸다 했는데 얘가 짧다라는 건 뭐지? 그만큼 그 별의 수명이 짧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태양이 한 100억 년 정도 되거든. 근데 질량이 큰 애들은 질량이 다 몇 천만 년 만에 그냥 이 과정이 끝나버리는 애들도 있어. 단지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 크기가 더 크고 이 기간이 짧다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 기간이 어쨌든 금방 끝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성이 되지. 근데 거성이 되는데 거성일 때도 크기가 어때? 훨씬 더 크지. 훨씬 더 크지. 거성일 때 크기도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초거성이라 불러. 초거성. 적색거성이라 부른 대신에 초거성이라 불러. 그럼 얘네들은 질량이 크니까 가운데가 계속 모여도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그래서 태양 정도 된 애들이 여기서 끝난다 그랬잖아.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이 이 다음 단계도 또 일어나는 거지. 그럼 뭐가 일어나? 탄소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어? 또 질량이 더 큰 애들 또 그 다음 단계 또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합쳐서 쓰자면 초거성일 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탄소핵융합이 일어나서 뭐 마그네슘이나 산소 같은 거 생기고 또 핵융합이 일어나서 뭐 규소나 이런 거 생기고 그래서 맥시멈 어디까지 요게 중요해.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질량에 따라 좀 뭐 여기까지 되는 애도 있고 여기까지 되는 애도 있고 하지만 질량이 매우 큰 애들은 맥시멈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져. 요게 핵심이야. 알겠니? 중심부에서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 철이라는 원소까지 만들어진다. 아무리 큰 별도 이 거성 단계에서는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져. 왜냐면 철이 매우 안정하다 보니까 핵융합이 잘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요거 질량이 큰 애들은 이 핵융합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당연히 그 다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온도는 계속 높아져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1억도가 되면 요거 일어난다고. 한 5억도 되면 요거 일어난다고요. 그지? 뭐 더 온도가 뭐 10억도, 20억도 넘어가면 얘 일어나고. 이런 식이 돼. 근데 맥시멈 어디까지? 철까지. 그럼 철까지 만들어진다면 마지막에 좀 차이가 생겨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결국에는 그 크게 너무 그냥 터져버려. 뻥 터져.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초신성 폭발이라 불러. 초신성 폭발. 알겠니?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그러면은 자 봐봐. 점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선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얘는 원자번호 26번밖에 안 되거든. 그럼 원자번호 92번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근데 어떤 별이든 중심부에서 얘까지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얘가 매우 안정하다 보니까. 그지? 그러면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바로 요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거든. 그럼 그때 그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뭐 철이 핵융합하고 또 그 다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나머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원자번호 92번이 우라늄까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돼. 알겠니?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요게 중요한 거야.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에선 철까지.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요때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우리 지금 거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11페이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태양보다 한 질량이 10배 정도 10배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중성자별이라는 게 남게 되고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태양보다 한 30배 이상 되는 애들, 태양 질량이 한 30배 이상 되는 애들은 결국에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니? 질량에 따라서 마지막이 조금 달라지긴 해. 자, 물론 이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폭발을 해서 걔네들이 또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또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별을 만드는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질량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비슷하다. 과정 자체는 비슷하고, 다만 질량이 크면 그 기간이 조금 짧은 것 뿐이다라는 거. 짧은 것 뿐이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종합하면, 자, 뭐 종합하기 전에 이제 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니네 나중에 2학년 돼서 뭐 지구과학 1을 배우면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요걸 하나 보여줄 테니까 요걸 한번 보고 얘기를 또 나눠보자고. 그러니까 사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질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질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죠.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한번 이제 봐볼게. 자, 그래서 그림을 봐보게 되면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잘 보이니? 잘 안 보이지? 그지? 잘 안 보이지? 자, 요거 잠깐 끌게 그러면. 그나마 좀 낫냐? 이렇게 끄면? 그지?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원시별일 땐 다 뭐 이렇게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질량에 따라서 원시별일 때 이제 크기도 조금씩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원시별이 되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태양이지, 태양. 태양과 같은 별. 주계열성 단계인 거지. 그러면 그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적색 거성이 된다. 그러면 그 적색 거성일 때 그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가운데 탄소 덩어리만 남아있어. 이렇게 백색 외성만 남아있고, 그 주변을 팽창한 애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버려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 이런 애들, 뭐 질량이 큰 애들, 그지? 걔네들은 이제 아예 이렇게 초거성 상태를 먼저 거치기도 하고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7, 8년 쓴 거 아마 요 정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요 정도. 얘네들. 그래서 보면은 걔네들이 청색 초고성이라고, 그러니까 주계열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애초에 크기가 졸라 큰 거야. 그러다가 걔네가 그러면 적색 거성으로 훨씬 초고성이 되지. 그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이제 사실 주계열성 단계가 금방 끝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뭐 무거운 원소,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걔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 가면 이렇게 중성자별이 남거나 혹은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블랙홀이 남는 애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퍼져나간 애들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성운을 만들면서 또 다른 어떤 별이 만들어지는데 쓸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건 좀 쉽게 이제 순환을 한다고요. 순환을 해. 뭐 이거는 뭐 사실 이제 통합과학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현재 이게 주계열성인 거지. 선라이크 스타 주계열성인 거고, 그 주계열성 다음에는 레드 자이언트 적색 거성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이렇게 주변에 이제 행성상 성운하고 그 행성상 성운이 퍼져 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화이트 드워프, 백색 외성이 남게 되는 거고, 그 퍼져 나간 애들은 이제 또 결과적으로 어딘가에서 또 성운을 만들게 되고, 그 성운의 양에 따라서 뭐 다시 태양과 같은 별이 되기도 하고, 혹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애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게 슈퍼노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레드 슈퍼자이언트, 그지? 적색 초고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중성자별이 남거나 혹은 질량에 따라서 블랙홀이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다.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몇십억 년 혹은 몇천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면서 계속 또 다른 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자, 요 그림이야, 요 그림. 만약에 이제 문제 풀다가 요런 그림이 나와. 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이런 그림인 거거든. 뭐 지금 여기에 지금 가운데 헬륨행이라고 나와 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탄소가 있거나 혹은 헬륨이 있고 뭐 그 바깥에, 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는 질량이 딱 그림만 보자마자 태양 정도 되는 애다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어때? 지금 보면 가운데 여기 뭐 보여? 철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량이 큰 애들은,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에 철이 있고, 뭐 그 바깥에 규소가 있고, 뭐 그 바깥에 산소가 있고, 뭐 헬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다. 그지?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종합하면 태양 정도 되는 별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 탄소까지는 만들어진다 이거야.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수소 핵융합 맨 처음에 일어나서 헬륨 되고, 헬륨이 헬륨 핵융합해서 탄소 되고, 탄소 핵융합 일어나가지고 뭐 산소 만들어지고, 그게 또 핵융합해서 규소 만들어지고,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맥시멈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지? 자, 요거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게. 그러면 보자. 우리가 아까 빅뱅 얘기했잖아. 빅뱅 때 일어난 빅뱅 우주 공간에서는, 우주에서는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진다라 그랬고, 그지? 그럼 그 우주 곳곳에 만들어지는 별의 내부에서는, 그지? 내부에서는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그래서 철까지 원소가 만들어지고, 맞니? 그 다음에 질량이 겁나 큰 별들은 마지막에 가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다 그랬지?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라늄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도 물론 책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세 개로 딱 요약해서 좀 써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 그리고 우주 곳곳에 만들어지는 별 내부에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가. 알겠니? 요거 좀 정리를 해서 써놓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좀 써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12페이지에, 이제? 그래서 오늘 태양계 형성. 자, 지난번에 이제 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어쨌든 태양이라는 놈도 별이야. 그럼 이제 태양이라는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랑 비슷한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태양계, 그러면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태양의 영향을 받는 애들, 그 전체. 그래서 걔네들 어떤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또 각각의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행성까지는 아니지만 모양이 불규칙한 뭐 소행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소행성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둥그렇게 생긴 뭐 외소행성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뭐 해성이라는 놈, 이런 식으로 태양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걸 태양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태양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현재는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성운설이라고 하는 거야. 성운설. 우리가 별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어떤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성운설. 성운설. 그래서 태양계도 결국 어떤 성운으로부터, 그리고 이 성운의 이름은 이제 태양계 성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운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태양계를 형성할 성운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이 성운의 이름을 태양계 성운이라고 부를게. 태양계 성운. 그러면 마찬가지. 그럼 태양계 성운이 서로 이제 뭐 주성분은 수소하고 헬륨이겠지. 물론 이 태양계 성운은 어떤 그 옆에 있던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뻗어 나온 이제 그 물질들이 여기 모여서 태양계 성운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수소나 헬륨 같은 것도 이제 이게 주를 이루겠지만 여기에 이제 기타 다른 원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성반 물질이라고도 하지. 어쨌든 그게 모여서 태양계 성운을 형성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태양계 성운에 있는 이 입자들끼리 서로 중력에 의해서 계속 끌어당깁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중력수축. 중력수축이라 해. 그럼 이제 중력수축에서 얘네가 계속 끌어당기다 보면 지금 요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성운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물질, 그 성운 질량의 대부분은 요 가운데로 모인단 말이야. 가운데로 모이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제 모이면서 얘네가 회전을 하기 시작해. 회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가운데로 모이게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원반 형태를 띠게 된단 말이야. 원반 형태를 띠게 돼. 그죠? 그래서 중심부에서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원반을 형성한 상태에서 계속 돌다 보면 또 이 주변부에 있는 애들이 계속 뭐야? 뭉치기 시작합니다.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뭉치기 시작하면서 중심부에서는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때, 물론 이 원시 태양은 이제 계속 중심부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상태가 되겠지. 그때 그 주변에서는 그 원반이 이제 쭉 회전을 하면서 그 성분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한다고. 뭉쳐가지고 미 행성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럼 그 원반상에 있는 미행성체들이 회전하면서 지들끼리 계속 꽝꽝꽝꽝 부딪히고 합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 중심부에서는 결국 나중에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원반부에서는 그런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합쳐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가 만들어져? 이런 행성들이 만들어진다. 원반부에서는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중심에서는 우리 앞에서 별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행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단계상으로는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주계열성에 해당되는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주변 원반부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 미행성체들이 회전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떤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좀 잘 안 보이긴 한다만 여기 이제 이렇게 소행성이라 부르는 애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 거기를 앞쪽으로 이 앞쪽에 있는 행성들은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 부르고 이 뒤쪽으로 있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지. 그지? 요거는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배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자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하면 일단 지구형 행성들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를 지구형 행성이라 하잖아. 자 얘네들은 단단한 뭐야?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야.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 반면에 목성형 행성들은 일단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야. 기체 행성이야. 자,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되느냐? 자, 일단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자, 뭐 뒤에 가서도 또 따로 배우겠지만 그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가 있잖아. 뭐 철이라든지 뭐 규소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뭐 이런 주로 이제 무거운 원소들로 돼 있어. 반면에 목성형 행성들은 일단 기체 행성이라 그랬잖아. 그게 뭐 기체가 뭐가 주성분이 뭐냐면 이제 수소나 헬륨과 같은 이런 가벼운 기체들로 가벼운 원소들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기 중심부에서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부에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뭐해? 회전을 하지. 회전을 하면은 이 원심력 때문에 그 성운에 있던 물질들이 이렇게 밀려나거든. 근데 밀려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운에는 수소, 헬륨이 주된 성분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도 조금씩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밀려날 때 가벼운 애들은 어때? 가벼우니까 많이 바깥쪽으로 많이 밀려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는 그 밀려난 애들 중에 주로 이제 가벼운 애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지. 반면에 가까운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거워서 많이 안 밀려났기 때문에 주로 무거운 원소들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가까운 데서 만들어진 미행성체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일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가벼운 원소니까 일단 양도 가벼운 애가 훨씬 많잖아. 그럼 걔네들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되지. 그러면 그런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합쳐지니까 결국엔 그게 나중에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암석 성분이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가벼운 원소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미행성체를 형성하고 그 미행성체들이 또 충돌하다 보면 결국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행성이 만들어진 게 목성형이야. 근데 보면은 알다시피 얘네 크기가 어때? 지구형 행성. 여기 나왔죠.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의 크기가 작지. 맞지? 크기가 작지.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 기체 행성이긴 하지만 그 크기가 어때? 크다. 그 이유가 뭐냐? 가까운 곳에 있는 무거운 원소들은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맞지? 양이 많지를 않으니까 그 미행성체들이 애초에 조그맸고 걔네들이 합쳐져서 행성이 되더라도 크기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반면에 가벼운 원소에 해당되는 수소하고 헬륨이 일단 무거운 원소다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어진 미행성체도 크기가 커. 그럼 그런 애들이 계속 합쳐져서 행성이 돼. 또 그럼 크기가 커지다 보면 중력이 또 점점 세지니까 주변에 있는 걸 또 계속 끌어당기면서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는 거야. 또 하나, 원시 태양이 되면 얘 뜨거울 거 아니니? 그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는 무거운 원소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무거운 원소들은 있지 뭐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원소 중에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그 높은 온도 때문에 기체가 돼버리겠지. 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까운 쪽에 있는 이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얘네들은 일단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굉장히 높은 원소인 거야. 얘네들은 무겁기도 무겁지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다 보니까 태양하고 가까운 좀 온도가 높은 곳에서도 녹지 않고 고체 상태로 존재한 거야.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가 됐을 거 아니야. 기체가 돼서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바깥쪽에 얘네를 이루는 주 원소들은 가볍기도 하지만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낮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런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 주변에서 행성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거야.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태양계 성운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에서는 결국 원시 태양을 거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 원반부에서는 지구형 행성이니 목성형 행성이니 하는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게 뭐라고? 성운설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성운설에 의해서 이게 태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한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근거. 자, 그 성운설의 근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다 나오면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가운데서 태양 만들어지고 주변에서 이 얘네들이 이제 이 원반부가 회전하면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따로따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행성들이 공전 방향이 다 똑같거든. 다 똑같아. 그 다음에 태양도 자전하는 게 방향이 똑같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전하는 방향은 다 똑같아. 뭐 금성 같은 거 하나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행성들의 자전 방향이나 공전 방향이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야. 맞지? 만약에 다른 데서 만들어져 갖고 태양한테 붙잡힌 놈이면 반대로 돌 수도 있는 건데 얘네가 다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얘기는 같은 원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자, 얘네들이 공전하면 그 공전한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이제 행성들이 쭉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네들이 공전하는 축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뭐 어떤 애는 막 여기서 이렇게 공전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거의 그 공전하는 이 궤도가 거의 나랑 일치한다고요. 그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물론 뭐 몇 도씩 약간 1, 2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기는 한데 그 공전 궤도가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지? 얘네가 같은 원반상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서로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진 애라면 야 누구는 이렇게 공전할 때 누구는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거의 같은 평면상에서 공전한다는 얘기는 같은 원반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만 주된 근거 요 두 가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하자 이 말이지. 요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일 테니까 꼭 좀 적어둘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야. 알겠니? 적어둘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일치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자전하거나 공전하는 방향도 예외적인 거 한두 놈 제외하고 금성 같은 건 좀 반대로 돌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원반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겠냐.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 중심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반에서는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 결국 이 내용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이것도 나중에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너희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선생님이 좀 판단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이제 그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구의 형성 대해서 얘기해보자. 지구 형성.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구도 똑같아. 이렇게 원반상에서 결국 나중에는 지구가 될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졌겠지. 맞아? 그럼 그 원반상에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미행성체가 이 원반을 따라 막 회전하다 보면 걔네들끼리 이제 어떻게 돼? 부딪히고 합쳐져. 그래서 크기가 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원식 지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알겠니? 원시 지구. 근데 이때 만들어진 원시 지구는 일단 이름에 원시자가 들어가면 지금의 지구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지. 일단 크기도 지금보다는 훨씬 작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시 지구가 만들어져. 근데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행성체들이 계속 와서 부딪히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는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원시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 방금 얘기했지만 미행성체들이 계속 와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야.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 안에는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걔네들이 또 붕괴하면서 열을 막 방출해. 그러면 이 원시지구 내부에서는 방사성 원소 때문에 열이 막 생기고 미행성체들이 막 와서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니까 이 원시지구는 어때? 굉장히 온도가
높았겠지. 그래서 얘가 그냥 지구 전체가 다 녹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요. 마그마의 바다. 마그마의 바다.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이 지구 전체가 다 녹아있는 상태라고요. 물론 이때 만들어졌을 때 이 전체가 마그마를 하면 이 표면에 화산활동도 겁나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또 되게 많거든?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이 대기도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대기가 지금하고는 성분이 많이 달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었어. 그러니까 미행성체 계속 와서 부딪혀, 지구 내부에서 열 발생해,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효과 무지하게 강하게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지금 요 그림인데 이제 요건 거야, 요거. 그래서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서 대기도 굉장히 지금보다 두꺼웠고 그 주성분은 지금과 달리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였고, 미행성체들 계속 와서 부딪히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구가 전체가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현재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지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마그마의 바다일 때는 이 지구 내부가 다 녹아있는 상태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이 내부는? 내부 밀도는 균일할까 불균일할까?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녹아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내부가 어떻다? 균일하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 봐. 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아직도 미행성체는 계속 와서 충돌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행성체가 와서 충돌하는 게 점점 줄어들기는 할 거야. 맞지? 이때보단 줄어들겠지. 그럼 일단 충돌하긴 충돌했으니까 크기는 조금 더 어때? 커진다고. 그러나 충돌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긴 해. 그러다 보면 이 지구가 이제 어떻게 돼? 식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식어가면 이 내부에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 얘네가 고르게 다 녹아있다가 얘가 점점점 식으면 이제 어떻게 되지? 이 내부에 녹아있는 것들 중에 무거운 원소가 아래로 식으면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구의 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멘틀과 핵이 나뉘어지게 돼. 멘틀과 핵이라는 부분이 분리가 된다 이거지. 지금 요 얘기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건 시간이 지나서 점점 줄어들긴 할 건데 어쨌든 크기 조금 더 커졌지.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야? 지금 요거는 요 다음 과정인데, 그럼 요거까지 볼까?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됐지? 시간이 지나면 미행성체 충돌 더 줄어들어? 더 식어? 그러면 이제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 멘틀의 겉부분이 식으면서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만들어져? 지각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맨 처음에는 멘틀하고 핵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계속 식으니까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서 지각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원시 지각이 만들어져. 이렇게 원시 지각. 물론 이제 이때 이제 크기는 좀 더 커진 거지, 아까보다. 그지? 아까는 한 0.6 정도 됐다면 이제는 현재 크기의 0.8배 정도까지 크게 커진 거지. 그래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져. 자, 요거 말로 쓰면은 그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면 뭐 평평하진 않을 거 아니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니? 그럼 그때 이제 식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방출되는 거야, 공기 중으로. 그럼 걔네들이 뭘 만들겠어? 구름을 만들지. 그래서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 만들어진 원시 지각이 고이겠지.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지.
지각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지? 계속 식어. 지구가 계속 식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계속 내려가는 거지. 온도는 계속 내려가는 거야. 온도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수증기가 증발한 게 구름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고. 사실 여기 지금 바다와 대기라고 이렇게 써놨다만 대기는 이미 언제 만들어졌다? 이미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원시지구가 마그마의 바다 상태이긴 하지만 이때 이미 원시 대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 요 그림에서 요거는 이렇게 써져 있으면 헷갈릴 수 있다. 이미 대기는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니? 이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다 원시자가 써져 있으면 현재하고는 어때? 성분이나 이런 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자마자 형성된 원시 대기 중에 들어있는 성분하고 지금 현재 대기 성분하고 다르거든? 그 다음에 이 원시 바다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비가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졌잖아. 그냥 빗물이 땅에 고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짠맛이 나 안 나? 안 난다고요.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몇십억 년이 지나면서 이제 바다가 점점 짠맛이 나게 된 거지. 이때 만들어진 바다는 짠맛이 안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시자가 들어가면 지금하고 달랐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1R이면 현재의 크기가 비슷해졌다는 얘기지. 근데 정리하면 지구가 만들어지는 동안 자,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됐다? 계속 내려간 거고요. 맞니? 자, 그 크기는 0.6, 0.8, 1R이니까 크기는 계속 커진 겁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원시 대기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이미 이때 만들어졌다고요.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원시 대기는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때 여기 써져 있는 거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버리라 그랬지. 그래서 이때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거고 원시 지각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핵도 외핵과 내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된 거죠.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이걸 그냥 말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였고 그 다음에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원시 지각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알겠니?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아까 마그마의 바다일 땐 그럼 내부 밀도가 다 균일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이제 멘틀하고 핵이 분리돼서 이때는 이 내부 밀도가 어떻게 된 거야? 무거운 애는 가라앉아서 중심에 모였고 가벼운 애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니까 내부 밀도가 균일해진 거야, 불균일해진 거야? 불균일해진 거라니까 얘는 이 전체가 다 밀도가 똑같다고. 근데 얘는 무거운 건 여기 모여있고 가벼운 건 그 위에 있으니까 이 지구 내부 전체의 밀도는 이때에 비해서는 불균일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 내용 되게 많이 물어봐. 요 지구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림 이렇게 준 다음에 이때는 내부 밀도가 균일했냐 불균일했냐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되면 내부 밀도가 균일해졌냐 불균일 요거 많이 물어보니까 요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라고요. 알겠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계 형성 살펴보고 그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그 책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뭐 그 원소에 대한 얘기 나오지. 원소.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뭐 원소. 맞지? 그래서 써볼까?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요건 이제 사실 뒤에서도 나올 얘기이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제 멘틀과 핵이 분리됐잖아. 아까 이제 태양계가 형성될 때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원소가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면 니네 요 핵은 주로 이제 철과 니켈이지. 철과 니켈. 그 다음에 이 멘틀이나 지각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원소는 규소하고 산소라는 물질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요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할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을까?
자, 이 지구 전체로 보면 얘가 제일 많아. 누구? 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로 지금 나와 있지만 지구를 구성한,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는 철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뭐가 많아? 산소가 많지. 맞아? 원소의 종류를 얘기했을 때. 알겠어? 니네 산소가 공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지. 내 몸매에 있는 물질도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라고? 철이다. 이거 핵이 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소야. 근데 그 옆에 보면 지구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표면, 지각이지.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는 게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각에도 여러 원소들이 들어있을 텐데 지각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으냐 하면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뭐다? 규소입니다. 알겠어? 그거 지금 뭐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고 적어도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소 2개.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지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가 뭐냐? 철. 지각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뭐다? 산소. 이렇게 봐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지구가 아까 만들어질 때 이미 대기가 형성이 됐다 그랬지. 그래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처음 이 대기가 형성됐을 때 원시 대기 성분하고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현재 공기 대기 성분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현재는 어떤 원소가 가장 많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뭐야? 질소지. 질소가 몇 퍼센트야? 뭐 1%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지. 이게 한 21%? 아니다. 얘가 한 78%, 얘가 한 21% 이렇게 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가 많냐? 뭐 아르곤이라는 기체. 그 다음이 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이런 식이 되거든. 현재는. 그런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형성된 대기에는 일단 현재보다 양도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체가 누르는 압력 기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현재 기압이 한 1기압 정도 된다 그러면 이때는 한 10배 정도 됐다고. 현재 대기가 한 1기압 정도 된다 그러면 이때는 대략 약 한 10기압 정도 됐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양으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많았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였어. 원시 대기 중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었어. 교재 없을 거야. 하나 써놓는 게 좋아.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질소였어. 질소. 알겠니? 그 다음에 꼭 유의해야 되는 거. 이 원시 대기에는 산소라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요거. 원시 대기 성분에는 산소는 없었어요. 알겠니? 산소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현재 대기 성분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해봐야 돼. 다시. 원시 대기 성분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 가장 많았던 게 뭐라고? 이산화탄소였고 그 다음이 질소였다고. 그리고 산소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와 같은 비율로 변하게 됐단 말이지. 그럼 왜 어떻게 변하게 됐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띄울 텐데 요거 너희가 보고 요거야 요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 가로축이 시간이잖아. 여기 보세요. 자, 요때가 지구가 막 탄생했을 시기라고 보자고. 지구 탄생이야. 그 지구가 막 만들어졌을 때 이제 대기가 형성이 됐다 그랬잖아. 지금 보면은 누가 제일 많아?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기압이 현재 기압이 1기압이라면 10기압 한 10배나 많았단 말이야. 대기 양이. 근데 그거의 대부분이 뭐였다고? 이산화탄소였다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뭐냐면 질소였다고. 자, 근데 현재가 여기에 0이 현재야. 여기가 현재. 근데 현재만 놓고 보면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고 그 다음이 아르곤, 이산 이런 순이란 말이지. 왜 변했느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 중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양이 줄어들었다고요. 왜 줄어들었느냐?
자, 바다가 만들어졌다 그랬지, 아까. 원시 바다가.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아.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어디에 녹아버린다? 바닷물에 녹아버린 거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버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자, 이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 어디에 녹았다? 바닷물에 녹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여기서 뭐 정확한 시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20억 년쯤 지났을 때, 한 요 전쯤? 한 요 때쯤이라고 칠게.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요.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최초의 생명체가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가지고 있잖아.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나타난 거야.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나타났어.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뭘 해? 물론 이때도 얘는 물속에 있던 애야. 광합성을 하겠지. 광합성을 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산화탄소 흡수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바닷물에 녹기도 하고 그 광합성하는 애들이 나타난 이후엔 또 걔네가 흡수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어쨌든 계속 줄어든 거야.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애가 나타난 이후에는 얘가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만들어내. 그럼 얘네들은 이제 물속에 있는 애들이니까 일단 얘네가 만든 산소가 물에 녹아. 근데 더 이상 못 녹으면 이제 그게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공기 중에 산소량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왜 산소가 이때부터 늘어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한 이후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에 걔네가 열심히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많았던 애가 누구였어? 질소지. 자, 근데 질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양으로는 변함이 별로 없어요. 다만 다른 애가 줄어들고 다른 애가 늘어난 것 뿐이지. 그러면 질소는 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별로 없느냐? 나중에 공유결합 배우겠지만 질소는 질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들끼리 삼중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질소 원자가 다른 원자랑 결합하면 이게 끊어져야 되거든. 잘 안 끊어져. 즉 질소 기체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보니까, 이거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보니까 뭐 다른 기체랑 다른 물질이랑 반응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이제 다른 물질이나 다른 기체와 거의 반응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양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원시 대기 성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요 내용을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요. 알겠니? 요 내용을. 요 교재 없는 거니까 꼭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꼭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지구가 형성되는 거, 그리고 지구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원시 대기 성분이 현재 대기 성분하고 달랐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다 이거지. 알겠지?